안녕하세요, 토치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 그러다가 갑자기 또 겨울, 초겨울이 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서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아이들 중에 열 나고 아파서 오랫동안 센터 못 오고 집에서 엄마랑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저도 이번에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또 마스크도 엄청 막 끼고 다녀서 유행하던 감기도 잘 안 걸렸는데, 이제 마스크도 조금 벗고 다니고 하다 보니 유행하는 감기 걸리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 감기로 고생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열이 나다가 열경기 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고, 열경기 하면 굉장히 놀래죠. 부모님들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아프다, 발달에 있어서 아픈 걸 경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이 시간 같이 나눠보다 보면 아픈 아이를 보는 부모님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서 성장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아프면서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아픔이라는 거는 몸을 통해서 약간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이 오르면은 몸이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몸에 근육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기침 콜록콜록하면 목이 아프고, 또 콧물을 막 이렇게 흐르고 코가 막히면은 숨 쉬는데도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몸이 아프다는 거는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 답답함, 입술이 마르기도 하고,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욱신욱신하는,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평소보다 좀 더 느끼는 과정이 몸이 아픈 거죠.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프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다쳐서 아플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몸의 감각을 잘 수용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몸의 감각을 잘 수용하면서 내 신체 부위에 어디에서 느껴지는 감각인지, 그곳은 어디인지 하면서 감각 수용을 통해서 뇌의 건강한 신체 지도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은 당연한 거지만, 아이가 아프면서 또 자신에게 필요한 감각 발달, 신체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건강할 때는,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다음 아이가 감기나 좀 다쳐서 아프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또 성장하겠구나, 감각 발달적으로 쑥 성장해 있겠구나라고 기대가 되면서 또 그 시간이 감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평안해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즐겁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겠죠.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프죠. 아프면 보통 아이들은 어때요? 찡찡대죠. 힘드니까.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픈 그 느낌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니까 이제 찡찡거리고 울고 짜증도 내고 하죠. 하지만 그 감각을 느끼면 내 몸에 집중하는 거고, 지금 어디가 아픈지 지금의 내 상황에 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엄마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 엄마랑 자꾸 소통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힘든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거든요. 이 흐름은 뭐예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지고 치료되기 위한 흐름이 요 아픈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촉진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몸에 있는 감각들을 잘 느끼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떻고 내 몸이 어떤지를 잘 인식해서 그것들을 두고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와 너에 집중해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치료에 있어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몸이 아프죠? 그럼 나에 집중해요. 내 몸이 아픈 거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엄마나 아빠한테 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해요. 칭얼거리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계속 치대고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상대방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이가 칭얼거리고 하는 거를 계속 받아주고 해결해주기란 우리의 인내심이 힘드실 수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지칠 수 있죠. 저도 저희 이제 아들이 한 3주 전에 아팠었어요. 한 일주일 넘게 열감기로 아팠었는데
계속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고 계속 또 안아달라고 그러고 계속 안아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아이가 또 쑥 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참는 거죠. 그걸 아니까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긍정 에너지가 솟는 것도 있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은 힘이 들다 보니까 자꾸 병원 가게 되고, TV나 스마트폰 끊었는데 아프다고 칭얼대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또 아이가 안 먹으려고 하는 약을 먹여야 되니까 또 스마트폰의 유혹을 못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다시금 이렇게 될 수는 있으나, 조금 그냥 아이가 울고 칭얼대도 편안하게 이렇게 툭툭툭툭툭 두드려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가 이 몸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편한 것들이 엄마한테 안기면 엄마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그 고통이 약간 경감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왜 몸이 불편한데 누가 두드려주고 이렇게 쓱쓱 문질러주면 몸이 좀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쓱쓱 문질러주고 툭툭툭 계속 두드려 주시면은 그 진동감과 그 접촉은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이 체성 감각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마트폰, TV의 유혹을 일단 저버리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여나 청각추가 있는 친구들은 노래를 별로 권하지 않지만,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고 너무 해줄 것도 없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노래를 조금 불러주시는 거는 하나의 이렇게 좀 대체 방법일 수는 있어요. 추가 없는 친구라면은 노래 불러주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하지만 청각추가 강한 친구들은 노래 부르는 거를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너무 아플 때는 스마트폰, TV보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소리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의 감각이 불편한 걸 표현하고 엄마의 접촉을 통해서 몸의 고통도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감각 수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내 몸이 아픈 것과 엄마가 만져주는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건강한 감각 수용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다쳐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깁스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친구들 이제 아프면 다리도 불편하고 손도 불편한데 어떡하지 했는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그렇게 깁스를 하고 난 후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깁스를 한 아이들 중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다쳐서 오면 깁스 같은 걸 하고 오면은 얘 졸업하겠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깁스를 하면 그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자기 몸에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신체가 불편하니까 다른 쪽 몸을 안 쓰던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이 불편해서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 안 쓰던 왼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안 쓰던 몸을 많이 쓰게 되면 역시나 뇌도 그 안 쓰던 신체를 더 쓰도록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다친 것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추구적인 거, 시각추구나 청각추구, 손상동 행동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듯한 느낌은 드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몸으로 뭔가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약간 저항이나 거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몸의 감각 수용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프다는 거는 몸으로 감각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이전에 보고 들었던 거, 자기가 익숙하게 반복 추구했던 것들이 일부러 더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거는 새롭고 낯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고 낯선 것들을 자기가 익숙한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시각추구 이렇게 눈 하거나 쭝얼거리거나 하는 거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게 아이가 성향이 더 심각해지고 더 성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픈 동안에는 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럴수록 아프면 더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주물러주고 좀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줘서 몸 감각이 충분히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다각적으로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 꼭꼭 기억하시고요. 푸고 나면 좋아지는 건 당연히 아시죠? 감기 한번 앓고 나면 그 감기에 대한 면역력은 많이 생기고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코로나 면역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생긴다는 거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면역 능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두고 아프면 걱정이 되지만 이 아이의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감각 체계도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좋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크는 거 저도 아이들을 두고 늘 기도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려면 약간 자잘한 병치레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더 마사지, 더 스킨십 많이 하시는 시간을 꼭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신나는 몸놀이, 즐거운 언어놀이 꼭꼭 부탁드리고 아이가 좀 아플 때는 그래도 더 스킨십, 마사지, 주물주물 하는 신체 접촉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